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회계입니다. 국세청 발간 세금 절약 가이드 제2권 제7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마무리할 건데요. 제29과부터 제35과입니다. 제29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꼭 하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양도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 상품의 경우 예정 신고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출 대상 서류입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매매 계약서 사본, 취득 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 관련 증빙 서류, 양도 비용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확정 신고입니다. 1과세 기간 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세 번째,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입니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 납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내용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나뉩니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무신고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20%, 부정한 경우로 판명될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데요. 하루당 10만 분의 22씩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가 됩니다.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가 또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과 신고를 한 후 과다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 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소위 경정 청구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세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관합세금을 돌려준다고 광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정 청구입니다. 다음은 경정 청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사례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하면 관합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 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 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닌데 중과하여 납부한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관에 취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31과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한 번에 고액의 세금을 내는 일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시 1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2분의 1 이상을 신고 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고 납부 기한이 25년 6월 2일까지인 경우 1천만 원을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5년 8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에는 6월 2일까지 1,500만 원, 8월 4일까지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신고서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2과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인데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요건입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농지 소재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 다음은 경작 요건입니다.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작기간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과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의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중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교환된 농지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작용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 작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하죠. 양도소득세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데요. 만일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어도 감면되는 경우, 경영이양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현실적으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일 이전의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을 하거나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환지 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세 번째, 일시적 휴경 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 상태인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4과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과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 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월 과세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물 출자를 하는 방법,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법.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월 과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넘기는 시점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 및 문답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2025년 주택가 세금 영상 양도소득세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